안녕하세요. 캐릭터 아티스트 이재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서트 메쉬를 활용해서 브러쉬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브러쉬를 제 단축키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빠르게 객체를 하나 꺼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랍장 열어주시고요. 오늘은 큐브를 꺼내겠습니다. 자, 왼쪽 마우스 클릭 드래그, 그리고 단축키 T로 3D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Alt 1번, Make Polymesh 3D, 네, 전환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좀 Shift F, 그리고 메테리얼은 보기 편한 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 오늘 꺼낸 이 큐브를 활용해서 인서트 메쉬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걸로 진행을 해 볼 텐데요. 물론 큐브는 저 기존에 단축키 9번에 눌러보시면은 지브러시에서 제공되는 인서트 메시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시간은 기존에 있는 형태와는 다른 특정 쉐입을 만들어서 그 쉐입을 인서트 메시로 활용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따라서 일단 형태를 좀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윗면을 좀 날리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Alt키 눌러주시고 드래그, 네, 밑에도 마찬가지로 지우겠습니다. 자, 비어있죠? 자, 이 상태에서 Alt 2번 델 히든으로 지워줍니다. 일단 좀 더 심플하게 갈 수 있게 엣지들을 몇 개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0번 G 모델러 상태에서 인서트 Alt키 누르시고 몇 개를 제거를 해줍니다. 자,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하는 이 인서트 메쉬는요, 심플한 형태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무수히 많이 생성이 될 거기 때문에요. 기존 자체 브러쉬 상태의 메쉬가 될 수 있으면 가벼운 것이 좋습니다. 자, 됐습니다. 심플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조금 더 길이를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0번 G 모델러 브러쉬로 해서 베벨을 주겠습니다. 자, 일단 미러 브러쉬를 하나 켜줄게요. 이 상태에서 자, 베벨을 좀 주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을 좀 더 낮춰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디폼을 살짝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파일을 좀 줄여주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그리고 반전. 이 상태에서 위쪽만 조금 더 줄여주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자, 마음에 드시면 수락을 해주시고 여기에 ID 값을 좀 다르게 더 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Alt 3번 눌러주시고 그룹 바이 노말을 대략 한 10일 정도로 잡아주신 다음에 각 면마다 ID가 다 나눠진 게 확인되죠. 자, 저는 얘를 이제 인서트 메쉬로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인서트 메쉬로 만들 때는 활용도에 따라서 제작 방식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수직 방향으로 정 90도를 향하게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작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F로 정렬을 해주세요. 정렬을 해주신 다음에, 자, 지금 현재 수직 방향입니다. 보시기 편하게 Shift P로 보이시죠? 브러쉬로 가보겠습니다. 자, 브러쉬로 와보시면은요, 여기 Create Insert Mesh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콘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알림창이 떠요. 자, 여기서 새롭게 추가를 한다고 눌러주시면, 자, 왼쪽에 브러쉬 아이콘 쪽에 제가 만든 메쉬 형태가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여기 뷰 포토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메쉬고요. 그리고 그 메쉬 형태를 제가 인서트 메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저장을 할 경우에는 이 세이브 에즈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만든 인서트 메쉬를 불러올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로드로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일단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인서트 메쉬를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다른 작업 환경으로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객체를 눌러주고요. 예, 스위치를 하겠습니다. 3D 화면이 일단 꺼졌고요. 이 상태에서 객체로 가서 이번에는 스피어를 꺼내 보겠습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T를 눌러서 3D 환경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잔재는 컨트롤 N으로 지워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Alt 1번 Make Polymesh 3D로 바꿔줍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일단 이 스피어도 작업 전에 수정을 조금만 해볼게요. 자, 컨트롤 Alt Shift 누르시고 윗면을 비우고요. 또 아래쪽도 비우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Alt 2번 델 히든으로 일단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두 곳이 뚫려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Alt 2번에서 일단 크로스 홀스로 바꿔주고요. 생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얘만 선택해주고 일단 Alt 3번으로 오토그룹으로 또 색깔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둘이 또 다르죠? 이렇게 되면 다른 형태의 그룹이 됐고요. 자, 위쪽은 제가 또 선택을 해서 지워주겠습니다. 자, Alt 2번 대히든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밑에는 막혀있지만 폴리 그룹이 다른 경우 그리고 위쪽은 아예 비어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변형된 스피어가 있고요. 자, 한 번 더 형태를 조금 더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디폼으로 가운데 쪽을 조금 더 펼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은 대략 이 정도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accept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만들었던 insert mesh 브러쉬를 불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브러쉬로 가셔서 클릭을 해보면요. 일단 기즈모 상태에서는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다른 브러쉬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브러쉬를 불러오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인서트 메쉬 브러쉬를 왼쪽 마우스 클릭 드래그를 하면 제가 기존에 쓰던 인서트 메쉬랑 같습니다. 그죠? 자, 컨트롤 Z 누르고 Alt 4번 눌러주시고 여기 제가 설명 드렸던 개체 높이에 따라 수정되는 곳 있죠? 여기 밑부분은 베이스가 되는 이 개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좀 높게 줘보겠습니다. 50. 자, 이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 드래그를 하면 여기 떠 있죠?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번에는 Alt 4번을 눌러서 여기 커브 모드라고 있습니다. 네, 커브 모드를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여기 커브 레스는 대략 한 4에서 5 정도 주시고 여기 웰드 포인트를 활성화 시켜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는 조금 더 낮춰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커브 모드 활성화 그리고 커브 레스 수치를 주고 웰드 포인트를 활성화 시켰을 경우는 제가 이런 식으로 브러쉬를 길게 따라서 쓸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든 인서트 메쉬가 이어져서 하나의 긴 형태로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바깥쪽에서 브러쉬 크기를 조금 더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개체에서 이런 식으로 특정 문양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길게 하나의 두꺼운 형태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건 Alt 1번 스프링 마스크 포인트로 떼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열려있는 끝부분들은 Alt 2번 크로스 홀드로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크리스 폴리 그룹 활성화해 주시고 끝단들은 0번 G 모델로 브러쉬로 인설트로 엣지들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솔로로 해서 반대쪽도 한번 막아볼게요. 됐습니다. 이렇게 양 끝을 막아주시고 폴리그룹을 진행을 해주시면 이 상태에서 디바이더를 올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특정 개체 위에 복잡한 문양이나 아니면 이런 양각의 형태를 만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Alt 키를 누르고 개체를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인서트 메쉬 브러쉬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커브 모드 활성화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한 곳은 막혀 있지만 폴리그룹이 다른 경우, 그리고 하나는 뚫려 있는 경우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Alt 4번에서 자, 여기서 보호도라고 있습니다. 활성화해 주시고 프레임 메시를 누르면요. 자, 지금 현재 제가 저 항아리 형태를 개체를 선택을 해 두었죠. 이 상태에서 프레임 메시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기에 작은 시선들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선이 생성된 상태에서 제 인서트 메시를 갖다 주면서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붙게 됩니다. 이게 성립되는 조건은 커브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볼더 상태의 프레임 메시를 눌러줬을 때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크기를 조금 더 작게 할 경우에는 자, 더 작은 형태로 깔끔하게 이어 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아웃라인이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정리해 줄 수 있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lt 3번 인플레이트로 또 줄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스프레이 마스크 포인트로 따로 개체를 분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Alt키 누르고 역시 개체를 눌러준 상태에서요. Alt 4번 이번에는 보더를 해제하고 폴리그룹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폴리그룹을 활성화했을 경우에는 프레임 메시를 눌러주면요. 자, 이렇게 막혀있지만 폴리그룹이 명백히 나눠지는 그 나눠지는 가이드 기준으로 생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눌러주면 그렇죠. 폴리그룹이 서로 구분되는 그 각 면을 따라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필요에 따라서 프레임 메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마감 처리를 하거나 특정 아웃라인을 따라서 혹은 이런 식으로 복잡한 양각을 제작을 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도 또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튜토리얼 시작하기 앞서서 혼선이 생길 만한 개체들은 숨겼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항아리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요. 인서트 메시 브러쉬를 선택하시고 Alt 4번에서 커브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고 커브레스 수치 밑에 웰드 포인트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일전에 제가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은 이렇게 이어붙은 형태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Ctrl Z 눌러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직선 따라가다가 바깥쪽으로 삐져나갑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Shift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바뀌었죠. 잘 보시면은 그 개체를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가이드선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왼쪽 마우스를 떼보겠습니다. 자, 가이드선을 따라서 자, 가운데로 몰고요. 가이드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어붙는 형태가 나오게 되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입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 직선, Shift 키 눌러주시고 떼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지금처럼 전체 개체를 둘러싸는 형태로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부분은 이제 개체를 감싸고 있는 줄 묶음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도 요긴하게 쓸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개체를 감싸고 있는 양각을 또 균일적으로 표현하실 때도 요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한 가지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lt 1번으로 일단 개체를 떼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기본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0번으로 일단 베벨로 뭔가 아이디를 조금씩 바꿔보겠습니다. 자, 베벨로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나눠 볼게요. 자, 이 정도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크레이지 폴리그룹을 해두면 자, 저희가 이제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폴리그룹마다 크레이지가 생성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컨트롤 Z 생성이 안 되어 있다가도 제가 크레이지 폴리그룹을 해주시면 이렇게 각각 폴리그룹마다 크레이지 선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Alt 4번에서 크레이지드 엣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프레임 메시 누르면요. 자, 보이시죠? 각각 생성된 크레이지 선들을 따라서 그 가이드가 생기고요. 마찬가지로 저 인서트 메시를 골라주고
인서트 메시 상태에서 이 프레임 메시로 생성된 이 가이드선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인서트 메시들이 각각 가이드선에 다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죠. 특정 아웃라인이나 뭐 크리즈로 생성을 해서 그 크리즈 선을 따라서 다 생성되게 하고 싶을 때는 지금과 같이 이 크리즈 엣지를 활성화해 주시고 프레임 메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Alt 1번으로 또 일단 분해해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쓰실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처럼 자, 커브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보더를 선택해서 일단 개체를 선택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보더를 활성화하고 프레임 메시 누르면 이렇게 뚫려 있는 곳에도 제가 넣을 수도 있고요. 또 1번으로 개체를 누르시고 여기 아까 전에 생성해 놨지만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숨겨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폴리 그룹을 따라서 생성되게 하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제가 폴리 그룹마다 자, 색깔이 지금 다르게 배정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프레임 메시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폴리 그룹 따라서도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기도 하고요. 또 Alt 1번 또 떼주고 아니면 크리즈 선 따라서 자, 일단 언크리즈드를 해보겠습니다. 언크리즈드 일단 다 삭제하고 이번에는 세로를 따라서 한번 크리즈 선을 생성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도 크리즈 있죠? 이걸로도 우리가 크리즈를 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원하는 정도의 크리즈를 생성한 상태에서 자, Alt 4번 이번엔 크리즈 엣지 생성을 해서 프레임 메시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제가 생성한 크리즈를 따라서 가이드가 생기죠. 이 상태에서 인서트 메시를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주면 네, 제가 생성한 크리즈 라인을 따라서 들어가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필요에 따라서 프레임 메시도 적절히 써주면은 굉장히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디테일하고 다양하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 커브 모드와 인서트 메시 브러쉬를 잘 활용을 하셔서 작업들을 이뤄 나가신다면 좀 더 다채롭고 풍성하게 작업을 이어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G 모델러 그리고 인서트 메시 그리고 캐논 루프를 쓰는 방법들을 해서 간략적으로 G 브러쉬를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서는 앞으로 G 브러쉬와 함께 연관되는 다양한 작업들도 함께 튜토리얼과 예제들을 준비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충족이 될 때는 좀 더 심화된 작업들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지금까지 제가 준비해 드린 영상들을 함께 봐주시고 또 열심히 따라해 주신 분들도 함께 다음 작업들도 재미나게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또 새로운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